자, 왜야? 왜? 뭐야? 자, 풍사는 어떠한 범위 내에서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죠? 풍사는 뭐랑 관련되어 있죠? 1번 의문, 2번 형태소, 3번 단어, 4번 문장, 5번 문단. 3? 뭐? 2번일 수도 있잖아. 단어예요. 그죠? 단어. 단어에 관련돼서 요거 뭔가를 나누는 기준이 풍사인데, 그럼 혹시 형태소도 같이 했니? 형태소? 그러면 자, 형태소도 한번 가보자고. 아주 천천히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의문의 정의 기억하세요? 의문의 정의. 의문의 정의 뭐였어요? 이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의문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단위였죠. 확실해? 내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확실해? 이제 뭔가 약간 여기 확신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점점 뭔가 확신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자, 아무튼 그래요. 의문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였는데, 자, 우리가 이번에 한글맞춤법 들어가면서 보통은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품사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품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요것도 다뤄야 되고 요것도 다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형태소는요, 단어에 비해서 조금 적은 범위예요. 대신 의문보다는 큰 범위예요. 그럼 형태소의 정의 혹시 얘기해줬나요, 학교에서? 해줬어도 아니라고 할 거지, 그지? 하긴 했나 보네, 지금 보니까. 자, 형태소의 정의가 뭐였을까요? 형태소의 정의 기억 안 나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너네 뭐 엄매 안 할 거야? 응? 너 엄매 안 하고 화작할 거야, 너네? 언어와 매체가 문법입니다. 화작할 거야? 너는 확실히 화작할 것 같아. 자, 형태소의 정의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해주지 않았냐, 근데? 아닌가? 이것도 해주는데? 뜻이 있는 말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형태소라고 했었고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뜻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뜻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뜻이 있다는 거 뭘까요?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라고 하니까 좀 다르게 어휘적 의미. 학교에서 실질적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또 다른 뜻. 문법적 의미,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어휘적 의미, 실질적 의미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의 뜻을 얘기하는 거였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문법적 의미라는 건 뭐였어요? 그럼 문법적 의미. 문법적 의미 뭐예요? 뭐? 문법적 의미가 뭐야? 나는 모르는데 자꾸 쳐다보니 이런 느낌이네. 알아요? 문법적 의미. 그걸 모르면 어떡해. 자, 문법적 의미는요, 띄어쓰기 뭐 아니면은 단어의 결합, 아니면 뭐 문장 성분 등등, 문장 성분이 역할을 하는 것 등등, 말 그대로 문법적인 관계로서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품사에서도 마찬가지 문법적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품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마
조사였을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조사만큼은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보자고요. 형태소 같은 경우는 기준이 두 가지로 나눠요. 뭐 있어요? 뭐 있어? 형태소 나누는 그 기준 두 개. 형태소 총 4개잖아. 아니에요? 형태소의 종류 4개 아니야? 2개야? 4개야? 기준이 2개죠. 아, 왜 말 좀 해, 이 사람들아. 까먹었어? 물어볼게. 까먹었어? 아, 너무하네? 자, 우리가 기준이 2가지였어요. 뭐에 따라?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성 유무에 따라 나눠지고요. 또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이렇게 있어서 2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자립이 되는 친구는 자립이 되는 형태소는 자립이 되는 형태소 뭐겠어요? 그래 뭐 왜 말을 못해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나요? 자, 자립 형태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자립이 아닌 애들은 자립 아닌 애들 자립할 수 없는 형태소는 형식이라고 안 해서 다행이다. 자, 의존 형태소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 유무가 있는 부분은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문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자, 우리가 자립 형태소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품사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가보자고요. 자립 형태소는요. 모든 품사가 자립 형태소인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외가 뭘까요? 예외. 자립이 안 되는 품사 하나 있겠지. 그게 뭐야? 네, 조사. 조사 제외. 나머지 친구들은 다 혼자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여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자, 의존 형태소는 말 그대로 혼자 못 쓰는 친구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접사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간이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을 거고, 어미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됐냐? 자, 우리가 어간, 어미 이거 뭐였어? 이거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간이 뭐였어요? 어디에서? 용어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 그러면은 어미는 바뀌는 부분. 이거였죠? 어쨌든 얘네들은 같이 혼자서 못 쓰는 친구예요. 혼자서 못 쓰는 친구. 자, 그 다음에 접사. 접사는 뭔지 아세요? 이거 한글 맞춤법에 들어가서 이거 알아야 돼요. 접사. 이거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접사. 어근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거나 품사를 변경해주거나 혹은 피동과 사동의 의미가 있거나 아마 학교에서는 그 2개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뭐야 품사를 변경하는 거 그것까지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자, 접사는 처음 듣는 거죠 지금? 아니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자, 접사 다시 넘어가면요. 어근에 붙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친구들을 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미,
부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품사를 변경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동사동의 기능도 하고 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사라는 건 뭐였죠? 아까 얘기대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체언 뒤에 붙어요. 그죠? 체언 뒤에 조사가 붙습니다. 체언 뒤에 조사가 붙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뭐가 가능? 띄어쓰기 가능합니다. 그죠? 띄어쓰기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사실 이 형태소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요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래서 실제 형태소는 말 그대로 실질적인 뜻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얘는 실질적인 뜻이 들어가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질 형태소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모든 자립 형태소 플러스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모든 자립 형태소 플러스 실질적인 뜻이 있는 부분 뭐 있어? 여기 4개 중에 하나 있는데. 어가 아니에요. 이거 했어 안 했어 학교에서? 안 했어요? 그럼 지금 알아두세요. 자, 봐봐.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얘 자체는 어쨌든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간이 실질 형태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형식 형태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사, 접사, 어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요,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이겠죠? 자립 형태소와 어간 중에서도 특히 어간이라는 부분. 자, 어간이라는 부분. 자, 왜 그런 거야? 어간 같은 경우는 의존이면서도 실질인 특이 케이스인 거야. 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 다 정리하셨나요? 여기 지워도 돼요? 뭔가 열심히 써놨는데 지우기가 싫으네요.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오늘 드린 과제집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워두시고 푸셔야 돼요. 지금 이게 커피가 3잔째. 아니, 아까 너무 졸린 거예요. 계속 졸려가지고. 자, 이제 진짜로 가봅시다. 우리가 많이 놀았잖아요, 그죠? 많이 놀았잖아, 그죠? 아니야? 그치, 놀아도 부족하죠? 자, 일단 봅시다. 우리 단어. 자, 아까 형태소까지는 우리가 정의를 얘기를 했어요, 그쵸? 뭐였어요? 형태소 정의? 뜻이 있는 뭐의 실수단위? 말의 실수단위가 형태소였죠, 그쵸? 자, 이번에 단어의 혹시 정의도 학교에서 얘기해줬나요? 해줬어? 안 해줬어? 자, 1번 해줬다, 2번 안 해줬다, 3번 해줬는데 기억이 안 난다. 3번. 자, 야, 이렇게 제가 선택지를 딱 얘기를 해줘야 말씀하실 수 있나 봅니다. 자, 단어의 정의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분리가 가능한 이제 뭐다? 말의 단위다.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딱 두 가지예요. 그렇죠? 자립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분리가 가능하다는 부분. 여기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자립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자립 형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립 형태소. 자립 형태소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자, 분리는 그럼 뭘로 생각하면 될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띄어쓰기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우리가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자립 형태소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뭐를 제외한 모든 품사?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라고 했었어요. 그쵸?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분리가 가능한 쪽, 거기에 대한 품사는 이제 뭐가 되냐? 조사가 됩니다. 사실 조사도 단어에 넣기 위해서 혹은 품사에 넣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분리가 가능하다는 이 기준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 모든 것들을 합쳐서 품사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품사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또 이게 얘기가 해야죠. 또 기준이 세 가지로 나와지는데 이거 이제 외울 때도 됐잖아. 그치? 아직도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뭐 있어요? 형태, 그쵸? 형태 있고, 형태 또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죠. 형태는 말 그대로 그때도 뭐라고 했었어요?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보자고 했었죠. 그죠? 자, 변하는지, 그러니까 변화를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불변어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변하는 친구는, 이걸 너무 길게 쓸 필요 없죠? 좀 짧게 해도 상관없죠. 가변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뭐야?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게 기능이라고 했었죠. 그죠? 혹은 단어나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에 따라 나눠지고, 말 그대로 의미는 뭐예요? 뭐 더 얘기할 게 없죠? 그냥 말 그대로 의미. 어휘적인 의미, 그죠? 어휘적인 의미. 자,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제 요거 정도는 알겠죠? 5개 있잖아, 그지?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동사야? 명사야? 요 라인이 명사 들어간다고? 그럼 뭐야? 뭐야? 그럼 뭐 있어? 민수는 알 것 같은데. 체험. 그런 거 까먹었죠? 까먹었죠? 불변어가 뭔지 모른다고? 뭔 소리야. 아니, 불변어에 해당하는 기능이 뭐 있냐고. 자, 체언 또? 관계연. 그 다음에 수식어. 그 다음에 독립언. 얘는 마지막엔 하나밖에 없잖아. 얘 하나밖에 없잖아. 네, 가변에 해당하는 거 하나 있잖아. 용언. 자, 왜 변하는지는 이제 모르시진 않겠죠? 뭐야, 왜 변하는 거랬지? 왜 변하죠? 용어는 왜 변하죠? 용어는 왜 변하죠? 왜 변하죠? 뭐라고? 뭐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몰라? 알아요? 알면 얘기해. 왜? 알잖아. 뭐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면 되잖아. 왜 꼭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해줘야 돼? 이씨. 자,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어미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가변화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자, 체어는 말 그대로 여기서 주된 역할을 하는 몸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체언이라고 했었고, 관계어는 무슨 관계를 이룬다고 했었죠? 무슨 관계? 관계어는 어차피 조사니까. 아니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관계어는 조사니까 조사는 자꾸 어디에 붙는 거야? 체언에 붙다 보니까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하잖아. 아, 나 이거 한 거야. 나 이거 한 거라고. 무슨 관계? 아니 이거 모르는 건 좀 선 넘는 거 아니냐? 진짜. 문법적 관계. 알고 있었던 거 맞죠?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혹시 저한테 말하기가 싫은가요? 문법적 관계. 그죠? 자, 수식어는 말 그대로 뭔가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몇 가지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주면은 어떤 걸 수식하는 경우?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나 혹은 크게 따지면 용언을 수식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죠. 독립어는 말 그대로 혼자 있으니까 없어도 그만인 거지. 자, 용어는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애초에 뭐에 무슨 역할을 해요? 서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맞아? 이제 그랬었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걸 했었어요. 이전에도 했었어요. 그죠?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건데. 자, 체언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뭐 있었다? 뭐뭐 있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있었죠? 명사, 대명사, 수사, 이건 더 얘기할 거 없고. 자, 혹시 대명사 같은 데도 뭐 했었어요? 뭐 지시대명사 뭐 이런 거 했나요? 지시대명사 같은 것도 했구만. 자, 일단 여기 밑에 그 대명사 3페이지에 보면요. 대명사라고 되어 있죠. 대명사. 자, 거기 보면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시대명사는 말 그대로 뭐야?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지 그걸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다음에 인칭대명사는 뭐 일반적으로 사람 대신 하는 거, 사람 이름을 대신하는 명사, 그 우리가 인칭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양수사나 서수사, 양이나 순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연에서는요, 관계연 말 그대로 조사라고 했었어요. 우리 조사 3가지로 나눠진다 했었죠, 그렇죠? 물론 얘는 조사 하나로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별도로 이제 3가지는 해야죠. 격조사가 있었죠. 자, 격조사는 뭐라고 했었어요? 자, 이거 되게 핵심적인 조사예요. 뭐라고 해요? 뭐에 뭐를 해주는 조사? 좀 현타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약간. 알아? 뭐 말을 해, 그러면. 의미? 자격이요. 자격은 맞아요. 뭐의 자격을 주어주는 조사. 뭐의 자격? 넌 알 것 같은데. 문장 성분. 자, 요거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격조사라는 건 말 그대로 문장 성분에 자격을 주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 성분만 제대로 아셔도 됩니다. 문장 성분의 부분에 대한 뭐만 아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문장 성분 뭐 있어요? 문장 성분 주성분해선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그 다음에 부속성분은 부사어, 그 다음에 또 관형어, 그죠? 그 다음에 뭐 독립어도 있긴 하는데, 자, 뭐 우리가 요거랑 관련한 자격을 주어준다고 했으니까
주어의 자격을 주어지게끔 하는 조사는 주격조사.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주격조사. 그 다음에 목적 격조사, 서술 격조사, 보 격조사, 부사 격조사, 관용 격조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뭐 요거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는 뭐 보통 가 이런 게 있고, 그죠? 목적격조사는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격격조사는 이다. 네, 복격조사는 가. 자, 이 둘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는 있죠. 근데 둘 다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잖아. 보어라는 거 자체는 뭐야? 보어가 뭔데요? 뭔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주로 뭐랑 뭐 앞에서?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었어요. 기억 안 나죠? 공부하세요. 자, 요런 조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보격조사는. 보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다, 아니다, 서술어 앞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뭐 부사격조사 같은 경우는 에게, 뭐 혹은 에서, 뭐 등등등이 있겠죠. 관용격조사는 뭐 이런 의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외우시거나 아니면 얘네 역할을 알던가 둘 중에 하나는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자, 한글 맞춤법이 졸라 힘든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라도 모르고 있으시면은 이거를 외우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 한글 맞춤법 막 제20항 뭐 음이나 기로 뭐 나눴을 때 이런 거 얘 모르면 다 모른다고. 조사 띄어쓰기 관련된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단어가 변함으로써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른 것도 나오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방금 최근에 배웠던 의문에서도 한글 맞춤이 적용돼요. 그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1학년 여러분들 내신하려고 왔죠, 그쵸? 1학년 내신 때는 문법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본인이 배웠던 것들 그대로 기억해놔야 바로 다음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부터 알아야, 자, 그런 형태소나 품사나 뭐 이런 것부터 알아야, 실제 우리 의문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했잖아요. 관형사용 어미일 때 뭐 어떤 조건일 때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올 모두 마찬가지야. 문법 요소, 피동사동, 그다음에 높임 표현, 뭐 이런 거, 시간 표현, 그런 거 다 얘네들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품사든 형태소든 어미든 어간이든 이런 거 조건들은 계속 나와요. 내신 하실 거잖아요.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도 내신을 졸라 싫어합니다. 저 매우 귀찮아요. 왜 자꾸 똑같은 걸 해야 되는지 난 그게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거 되게 중요해요. 비록 1학년에 10%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2학년 갈수록, 3학년 갈수록 다 공부하거든요. 누구라도 공부를 안 할 때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직 지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겠죠. 많아요. 근데 학원 다니는 거랑 이걸 내가 제대로 기억하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아무리 뭐 좋은 선생님이어도 아무리 뭐 잘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흡수를 하지 못하시면은 당연히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알겠어 모르겠어. 이번에도 100점 나오셔야죠. 그죠? 아니에요? 나와 할 수 있잖아. 저번에도 했잖아. 약간 그거 있어요. 아까 시험 봤을 때 잘 나온 친구들 특 30분 내로 문자 저 100점이야. 아닌 사람 특 졸라 늦게 옴. 아무튼 그게 이번에 중간고사 보시면서 본인이 뭘 더 해야 될지 아마 좀 드러난 게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국어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다 했어요? 다 안 끝났어 아직도? 다 했어요? 그 뭐였어요? 뭐 책 읽는 거였어요? 건의하는 거야? 뭐 건의하고 싶었어? 아니야, 됐어. 자, 아무튼 자, 우리 조사, 격조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문장 성분에 자격을 주어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 보조사. 이거 다 아시겠어요? 서희? 이해돼? 넌 필히 외워야 된다잉? 응, 이거 나온다고 했으니까, 둘 다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응. 자, 보조사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얘는 거의 뭐냐? 의미를 부과해주는 기능이 있는 조사입니다. 자, 얘는 좀 특별해요. 자, 이 보조사 같은 경우는 꼭 체온 뒤에만 올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 조사와의 결합도, 조사와 보조사의 결합도 가능합니다. 조사와 조사의 결합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대상과 대상을 잇는 조사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자, 요거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의 와는 접속조사일까요? 맞아요? 접속조사? 왜요? 왜요? 네, 이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와는 그럼 접속조사야? 아니야. 얘는 접속조사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왜? 왜요? 왜지?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철수랑 저렇게 안 움직이면 졸려요. 빨리 움직이세요. 졸려요. 뭔데? 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그럼 뭘까요? 얘는 뭘까? 접속조사 아니면? 조사긴 합니다. 거기 중에 하나 있을 거야, 아마. 네, 거기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문장 성분을 한번 잘 고민해보시면서 맞춰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얘는 접속조사가 맞고요.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묶여서 우리가 주어가 됩니다. 주어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일단 여기가 지금 뭐야? 주어예요. 주어. 그럼 여기는 뭘까요? 주어랑 서술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뭘 꾸며줘요? 자, 철수는 싸웠다. 혼자 싸워요? 싸우는 데는 항상 누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러면요, 자, 이 친구는 그럼 어딜 꾸며주는 것 같아? 여기에 꾸며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뭘까요?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 얘기해줘야 될 때 되지 않았나? 부사격 조사죠. 왜요? 왜 부사격 조사일까요? 그 서술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고도 말을 안 하는 건가요?
알고 계셨어요? 왜 말 안 해요? 말하기 싫어요?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정확히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몰라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얘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사어의 자격을 주어주는 조사는 결국 뭐밖에 없는 거예요? 부사격 조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부사격 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격 조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많이 틀릴 만한 부분은 이 띄어쓰기 관련해서 조사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냐,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조사는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사는 어떤 경우에만 붙을 수 있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체언일 때랑,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같은 조사일 때.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조사의 종류가 보조사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식어 같은 경우, 수식어는 또 뭐가 있었죠? 관형사와 부사로 나눠졌어요. 그쵸? 관부, 만관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원해서 그런가 봐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가 꾸며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관심을 받으려고 꾸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꾸미겠어요? 그럼 그거랑 관련해서 체언을 수식하는 게 관형사고요. 그 다음에 주로 용언이라고 했는데 더 있죠? 용언만 수식하는 거 아닙니다.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용언도 수식하고요. 뭐 있는지 아세요 또? 다른 부사어도 수식하고요. 또 문장 전체도 있고요. 거기 보면 뭐 나오나요? 하나 더 있어요. 관형어에도 수식이 가능해요. 관형사 말고요. 관형어에도 수식이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전에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관형사 같은 경우는 특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관형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혹은 관형사랑 수사랑 비교하는 것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관형사랑 수사를 나누는 방법 뭐였었어요? 말 그대로 수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그 옆에 뭘 넣어보면 돼요? 이제 이거 알아야지. 방금 얘기했는데. 관형사와 수사를 구분하는 방법. 관형사는 수관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수사는 뭐예요? 체언이잖아요. 그쵸? 그럼 체언 뒤에 뭐가 붙어요? 조사. 그럼 조사를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이해되니?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나요? 수관형사 말고 관형사랑 형용사를 어떻게 나누죠? 관형사랑 형용사?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돼요. 관형사는 어쨌든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어미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뒤에 어미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거 기준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분명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옆에 있는 이 워크북 어차피 요즘 여러분들 과제로 푸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신 클리닉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저번에 저번에 빡세게 외웠던 그게 또 들어올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의문이 아니라 품3 및 한글 맞춤법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반드시 배워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수식어 했고 이제 용어는 일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쵸? 일전에도 많이 얘기했고 기본적으로 어간과 어미로 나눠진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요 용언과 관련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조 용언도 있고 용언의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도 있기 때문에 요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힘드세요 오늘? 많이? 안 힘들어? 그럼 더 해?
아니, 진짜 용어는 좀 할 게 많아요. 일단 뭐가 있냐면은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그걸 구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본 용어가 보조 용어도 알아야 돼. 자, 그거 같은 경우는 학문맞춤법에서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용언의 활용. 자, 활용 얘기 많이 들어봤죠? 활용은 뭐야? 정확히 뭐가 바뀌는 거예요? 어미가 바뀌는 양상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이따 같이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뭐 나간 게 그렇게 많은 게 없으니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 다 하면요, 아마 한글맞춤법 전에 있는 것까지는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볼까요? 자, 동사랑, 자, 4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자, 동사랑 형용사의 구분 기준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 기본적으로 의미를 구분할 수는 있죠. 그쵸? 동사는 동작, 그죠? 형용사는 상태, 그죠? 그렇게 기준을 나눴다면은,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구분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현재형 시제를 넣어봤을 때, 거기도 나와 있을 거예요. 현재형 선어 발음이 는이나 니은을 넣어봤을 때, 자, 동사 같은 경우는 돼요, 안 돼요? 되죠? 달린다, 먹는다 이런 거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야, 형용사에서는 예쁜다 이런 거 돼요? 예쁜다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달른다, 높는다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요것도 있어요. 현재형 시제로 구분하거나, 거기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관용사형 어미. 근데 관용사형 어미도 현재형 시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는이나 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야? 먹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 다른 과인, 높는 건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되죠. 높은 건물은 되죠. 여기서는 관용사형 어미 는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의도. 자, 의도와 관련해서 뭐 이런 거죠. 뭐 먹으려고. 뭐 예를 들어서 먹으려고는 되죠. 먹으려고. 달리려고 되죠. 그죠? 예쁘려고 돼요. 그런다고 예뻐져? 아니, 그런다고 예쁘지 않고. 그거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명령형이나 청형은 동사는 되지만 형용사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야, 달려라 이러면 되죠. 달리자 이러면 되죠. 먹자, 먹어라 되죠. 근데 예뻐라, 예뻐지냐고. 안 되죠. 그죠? 예뻐져라 이거 안 돼요. 예뻐라, 예뻐지자. 뭐 같이 손잡고 압구정 가실 거냐고. 그거 아니잖아, 그죠? 나쁘지 않은 콜? 아무튼 그거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조용언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용언. 보조용언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혼자서 쓰이지 못하고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조동사가 있고 뭐 보조형용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본용언이 정확히 뭐야? 본보조용언으로 나눠졌을 때, 본보조로 나눠졌을 때, 자, 요 두 가지 용언 중에서 본용언이 더 어때? 주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선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음악을 듣고 나서라고 돼 있는데, 그럼 봐봐.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눠봤을 때 우리가 용언 같은 경우는 특히 원형으로 나눠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듣고 나서 했을 때 얘는 듣다, 그 다음에 나다로 나눠지는데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뭐가 더 메인이에요? 듣다가 메인이죠, 그쵸? 그럼 본용언이 항상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보조용언이니까 얘는
보조의 의미로 가진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 봤을 때 얘가 메인인데, 다만 본용어과 보조용어이 결합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용언과 용언을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연결어미라는 게 필요해요. 연결어미. 여기서는 정확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연결어미라는 게 들어가는데,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연결어미는 뭐와 뭐를 연결할 때? 용언과 용언을 연결할 때 쓰이는 어미가 연결어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있습니다. 크게 요렇게 5가지가 있어요. 개지고, 뭐 이런 거 도록, 뭐 이런 거 아서,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요렇게 있다라는 거. 됐나요? 여기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한글만치법 원칙에도 나와 있는 건데,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띄어쓰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띄어쓰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띄어쓰는 원칙 하지만, 자,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해줘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준다. 근데 그 와중에도, 붙였음도 허용해주지만 무조건 띄울 수밖에 없는 환경은 우리가 한글만치법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자, 방금 아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둘 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었죠. 맞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 자, 이런 경우 얘는 띄었어야 됩니다.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띄었어야 될까? 뭐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뭐 때문에 띄었어야 될까? 맞춰봐요 한번. 얘가 뭐기 때문에? 얘가 뭐기 때문에? 아니요? 조사.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보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도 붙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조사가 있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애들은 띄어써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쵸?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배웠다 했죠? 용어는 불규칙 활용? 학교에서 안 했어요? 근데 프린트에는 있어? 혹시? 있었다고 하지? 다 기억이 안 난대. 자, 우리가 아까 용언의 활용이라는 게 아까 뭐라 했었죠? 뭐가 바뀌는 양상을 활용이라고 했죠? 어미가 바뀌는 양상을 활용이라고 했어요. 그죠? 어미가 바뀌는 부분들을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활용되는 양상에 따라서요, 우리가 규칙 활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이 있어요. 그죠? 규칙 활용 같은 경우는 2가지 양상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자, 원형이 유지되어야 돼요. 원형이 유지되거나 어떤 법칙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거는 음ung에서의 어떤 탈락 현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끄 플러스 어에서 이 모음 때문에 얘가 없어져서 실제로 표기에 반영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규칙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음운에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들 있잖아요. 그게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운도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특히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자, 일단 제가 요거 물만 좀 가져오고 또 바로 시작할게요. 요거 하고 오늘 활용 다 하고 끝낼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품사를 다 하는 거니까 거기 있는 문제 중에 품사까지는 다 하시는 겁니다. 몇 개 안 돼요. 50문제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의문할 땐 120개 하셨어요. 여기 다 적었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배운 적은 있었냐? 있었어? 응, 알았어. 넌 이제 안 물어볼 거야. 자, 우리가 불규칙 활용이라고 했을 때, 그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감 불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미 불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어감 어미 불규칙이 있는데, 자, 어감 불규칙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우리가 어미가 바뀔 때 어디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감이 바뀌는 거예요. 어감 부분이 바뀌는 거. 다시 한번, 용언의 활용이라는 것 자체는 어미가 바뀌는 양상을 활용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규칙 활용은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 그러니까 원형이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음운 변동 현상. 그러니까 탈락 같은 경우에는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불규칙 활용은 어떤 그런 규칙성이 있지도 않은데 그냥 마음대로 바뀌어버리는 경우. 그걸 우리가 불규칙 활용이라고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야? 어감 쪽에 변화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자, 거기 6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옷 불규칙이 있습니다. 시옷 불규칙. 자, 첫 번째. 자, 시옷 불규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경우? 봐봐요. 뭐야, 이걸 해보자. 자, 얘네를 원형을 했을 때, 원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불규칙이라고 한다면, 뭐 활용이라고 한다면 보통, 요런 어미들이 들어갑니다. 요런 어미들이 들어가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면은, 지 플러스, 뭐, 어로 가볼 수 있겠죠? 얘도,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실제로 우리가 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한다? 지, 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은 모음 어미 앞에서 시옷이 탈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 모음으로 시작된 거죠. 그죠? 이럴 때 얘가 없어지죠. 그쵸? 그래서 지어, 이어로 되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야.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 자, 얘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얘는 뭐라고 표기해야 돼? 버 이럴 거야? 뭐라고 해야 돼? 버서 그냥 그대로 표현되죠. 그죠? 자, 그러면요. 지금 요 부분까지는 뭐야? 불규칙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는 게 좋아요?
무슨 활용? 무슨 활용? 요거는 원형이 유지가 되니까 규칙 활용이에요. 우리가 각각의 어떤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예외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얘네들은 아예 바뀌진 않으니까 얘네는 규칙 활용이 되는 거고, 아예 완전히 어감 부분에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감 부분에서 바뀐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어감 불규칙인 거 맞겠죠? 이거 이해되셨어요? 된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귿 불규칙인데 얘는 마찬가지로 어감 중에서 디귿이 뭘로 바뀌는 거냐?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거는 딱 우리가 뭐만 보면 돼? 대표적인 거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자, 묻다인데 어쨌든 얘도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자, 근데 리을로 바뀌는 경우, 자 얘가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표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말 그대로 뭐야, 에스크의 의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뭐야? 묻어예요? 선생님한테 묻어봐 이래요? 물어라고 하죠. 물어러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야? 땅바닥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나면 어떻게 된다? 묻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묻어. 원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볼 수 있다? 무슨 활용? 얘가 규칙이고요. 얘가 이제 불규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요거 잘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하는 것들 다 무조건 어디에 들어간다?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까먹으시면은 문제 풀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쵸? 분필가루가 졸라 날라다녀가지고. 나르다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씨.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거. 자, 이번에는 비읍불규칙 같은 건데, 비읍불규칙. 자, 비읍도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어간불규칙이라고 해요. 그죠? 어간불규칙인데, 자, 여기서는 뭐냐? 비읍 부분이 오나 우로 바뀌는 거예요. 오나 우로 바뀌어요. 오나 우로 바뀌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자, 두 가지만 할게요. 자, 돕다랑 덥다, 요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돕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도 플러스 아 넣어 중에 뭘 넣는 게 좀 좋을까? 아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아로 넣어보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더 플러스 아를 넣어줄까? 더 어를 넣어줄까? 어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가 야, 얘 좀 도와줘 할 때 도와줘 이렇게 하진 않잖아. 어떻게 해줘? 도, 오, 아, 그 다음에 더, 우, 요게 추가되는 거예요. 요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둘이 모음 축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도, 와. 그죠? 얘는 더, 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좁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도 좁아로 하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비읍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좁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똑같이 좁아로 실현이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활용? 서희야?
규칙 활용이라고 하죠. 규칙 활용입니다. 이런 친구는 규칙 활용이니까 자, 규칙과 불규칙을 나누는 그런 기준도 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네 번째. 르불규칙이 있는데, 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다 뭐야? 어간에서 바뀐다고 분명 얘기했어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바뀐 거, 여기까지가 어간이니까 여기 있는 쪽에 다 바뀐다고 했었죠. 자, 르불규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르 부분이 리을로 나눠져요. 리을로 나눠져요.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부르다 를 원형으로 지었을 때, 자, 그럼 얘는 어간인 부르 플러스 어로 나눠지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뭐라고 돼 있냐? 얘가 이렇게 변한다고 했으니까 이 르 부분에 조작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다 르 빠지고 불에다가 리를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갖고 간 다음에 이 리를 여기다 빼면 되지? 그래서 얘가 불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르타 같은 경우도 똑같이 같은 양상을 통해서 흘러로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요거 이해됐어요? 르불규칙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거는 아니잖아. 자, 치르다 볼게요. 치르다. 자, 우리가 이거를 치르어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칠러 이렇게 해요? 뭐가 맞아요? 치르어가 맞겠죠? 맞니?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활용? 무슨 활용? 무슨 활용? 요건 규칙이라고 하죠? 여기 규칙이라고 하고 요 부분들이 이제 뭐가 된다고? 불규칙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하나 더. 자, 5번. 어간 불규칙의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불규칙이에요. 우불규칙. 자, 우불규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그럴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자, 푸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푸다. 푸다. 푸다가 뭐야? 뭐 급식에서 삽으로 푸거나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 급식소 안 가봤어요? 거기 조리를 삽으로 하는 거 아시죠? 몰랐어요? 거기 조리를 삽으로 해요. 야, 그럼 여러분들이 몇백 명인데 그걸 씨발 그러면 어떻게 국자로 하고 앉아있겠냐? 삽으로 하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삽 말고요. 공사장에서 쓰이는 삽으로 하지도 않겠지. 조리용 삽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푸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푸 플러스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요런 경우에는 얘가 사라지고 퍼가 됩니다. 그죠? 상당히 뭐랑 비슷해요? 의탈락이랑 비슷하죠. 그죠? 근데 우리 그렇다고 해서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라고는 안 하잖아. 뭐라 그래? 주어라고 하자, 주어. 그죠? 얘는 이게 그대로 뭐가 된 거야? 축약이 된 거잖아.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규칙 활용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불규칙 활용인 거죠. 그죠? 우리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구분하는 것들은 무조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워도 되니까 여기 적었어? 안 적어도 돼? 지워도 돼? 이거 근데 외워둬야 돼.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부분들 다는 뭐 어디가 바뀐다고? 어디가 바뀐다고? 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젠 어디가 바뀐다고? 미가 바뀐다고. 이 분필가루 존나 날려다니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어미불규칙이에요. 어미불규칙.
어미 불규칙. 그럼 이번에는 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어미 부분이 불규칙하게 바뀐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이번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여불규칙이 있어요. 여불규칙. 자, 얘는요, 말 그대로 어미의 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무슨 얘기 했냐면요. 우리가 보통 아나어를 아나어로 변형시켜 본다고 했었잖아요. 활용을.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요, 그 어미부는 여기에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뭐가 있었냐면 하다라는 원형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는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치면은, 하 플러스 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양상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럼 정확히 말하면, 요 부분에 있는 어미가 요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바로 뭐라고? 여불규칙이라고. 됐니? 자,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사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 플러스 라고 해서 우리가 사여 이렇게 해. 사아 뭐 이런 거 사. 자, 이거 사어 말고 사아로 해보자. 자,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야라고 해? 사야 안 하자.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하는 게 맞아? 사. 자, 근데 왜 얘가 규칙일까요? 얘 왜 얘가 규칙일까요? 우리 의문 때 배운 거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무슨 탈락? 아웃 탈락. 의문 변동 현상이죠? 의문 변동 현상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뭘로 본다? 규칙 활용으로 본다.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가 탈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된다. 오케이? 응.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러블 규칙인데, 자, 이거 은근히 헷갈리는 게, 뭐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냐면요. 그 어간불 규칙에서 르블 규칙이랑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변화 양상만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그럼 구분하시면 되냐? 어간에서 바뀌었는지 어미에서 바뀌었는지를 아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어간이 정확히 어딘지 어미가 정확히 어딘지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걸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이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러블 규칙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자, 이르다라는 용언이 있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용언의 활용을 통해서 이를 어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뭐라고 실제로 할 때는 이를 러로 표기를 하게 되는 거지. 아니, 그럼 여기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어미가 뭘로 바뀌는 거야? 러로 바뀌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러 불규칙인데요. 자, 요거 말고도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치르다 같은 경우, 아까 르블 규칙 할 때 치르다 했잖아. 근데 얘도 치르러라고 안 하고 치르어로 바꿔줘. 그죠? 그럼 그거는 뭐예요? 규칙 활용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거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너라 불규칙이 있습니다. 너라 불규칙 8페이지 보면은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가 너라로 바뀌는 현상. 오너라, 그죠? 이리 오너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 같은 경우는 어라 부분이 정확히 뭘로 바뀌는 거야? 너라로 바뀌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옆에 이런 말도 있어요. 먹어라 같은 경우는 뭐야? 여기서는 어미가 따로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자, 네,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이번에는 뭐냐? 어간어미 불규칙이에요. 어간어미 불규칙. 자, 어간어미 불규칙은 뭐야? 둘 다 바뀌는 거야. 둘 다. 딱 요거 하나면 끝나. 자, 얘도 어쨌든 용언이죠. 그쵸? 상태에 해당하는 형용사예요. 맞아요? 자, 빨갛다에서 어디까지가 어간일까요?
어디까지가 어가니까? 빨갓까지가 어간이죠. 맞아? 자, 어쨌든 근데 우리가 활용을 볼 때 아나 어를 넣어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럼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뭐라고 바꿔주시면 빨, 갓, 아로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해 보이죠? 그쵸? 이 부분이 비슷하니까요. 그죠? 자,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밝혀지냐면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없어집니까? 히읗 없어지죠. 맞아요? 히읗 없어지고 또 아가 여기 부분 어떻게 될까요? 자, 아가 없어지고 뭘로 바꾼 거야? 이로 바뀌지. 그러면은 빨 기억까지는 그대로 있죠. 빨 기억까지, 그지? 빨 기억 아까지 있죠. 여기 뭐만 붙이면 돼요? 요것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간 부분에서는 히읗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어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가 이로 바뀌는 거죠. 얘는 뭘로 바뀐다? 일종의 반모음인 형식으로 바뀌는 거서 여기다가 결합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과제는 그 12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60문제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야,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더라도 일단 풀어보시고, 저는 이게 다 푸는 게 목적이고, 틀린 부분을 제가 어차피 설명해주면 되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